건강검진은 정상인데 몸은 계속 방전인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요, 보통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피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난 별 이상 없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몸은 계속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커피를 마셔도 잠깐 반짝이는 느낌이고요. 이러면 나중엔 내가 예민한가, 의지가 약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꾀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추가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건강검진은 큰 병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에요. 차 어딘가가 고장이 나야 불이 들어오죠. 근데 차 연비가 떨어지는 건 계기판에 안 뜨잖아요. 엔진이 예전만큼 부드럽게 안 도는 것도 계기판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쪽 효율이 떨어져 있어도 일반 피검사에는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건강검진은 다 정상인데 아침에 알람 5개를 끄고도 또 잤거든요.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피로를 피로감 없는 피로라고 불러요. 뚜렷한 검사 결과로는 잘 안 드러나는 피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일반 검사 밖을 한번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안 짚어주는 부분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페리틴, 우리 몸에 저장된 철분이에요. 둘째, 비타민 D, 셋째, 식후 졸림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피곤이 너무 심하거나 만성 피로가 오래 누적된 상황이라면 빈혈, 갑상선, 당뇨부터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게 정상으로 나온 다음 이야기예요. 자, 방금 건강검진이 못 보는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크게 2군데예요. 하나는 검사지, 정상 범위 안에서 놓치는 거, 또 하나는 검사 항목에 아예 없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상이라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지의 정상 범위는 되게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95%가 들어있는 구간이거든요. 병은 아니다지 나한테 딱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이어도 따로 봐야 할 게 아까 말한 그 3가지예요. 검사를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적힌 건강검진표에서 어떤 숫자를 한 번 더 봐야 하는지 기준을 잡자는 거죠. 첫째, 페리틴이에요. 우리 몸에 저장해둔 철분을 보는 수치죠.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라서 빈혈이 아니다 소리를 들어도 이 철분 수치가 바닥이면 빈혈이 오기 전부터 피곤할 수 있어요. 2022년 논문 분석에서도 빈혈은 없지만 별핍이 있는 성인에게 병원에서 철분 정맥 주사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로 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나도 피곤하니까 철분제부터 사 먹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한테나 되는 것도 아니고 철분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부터 가지 마시고 검사로 내 철분 수치가 진짜 낮은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둘째, 비타민 D입니다. 2022년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타민 D가 20나노그램 미친 분이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절반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도 오래 누적된 피로가 잘 안 풀린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셋째, 식후 졸림입니다. 밥을 먹고 갑자기 꺼지듯이 졸리면 혈당 변동과 관련된 단서일 수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뒤에 유독 졸리다면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만 줄여봐도 체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된다면 공복 혈당 말고 당화 혈색소라고 최근 2~3달 평균 혈당을 보는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참, 갑상선은 좀 따로 조심하셔야 해요. 수치가 경계선에 살짝 거쳐 있어도 약이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연구를 보면요, 갑상선 수치가 조금 낮은 경우엔 약을 써도 피로가 뚜렷하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혼자 정하지 마시고 꼭 의사하고 상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건강검진 밖 첫 번째 영역이었어요. 정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페리틴, 비타민 D, 식후 졸림 3가지 따로 보면 피곤한 이유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 수치들마저 다 정상인데 여전히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검사 항목에 아예 없는 걸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저는 이걸 발전소라고 부르거든요. 이 발전소 정식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예요. 세포 안에서 우리가 먹은 걸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이죠. 근데 일반 피검사에는 이 발전소가 잘 돌고 있는지 직접 보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약해지냐? 몸에는 일종의 출근 시간이 있어요. 아침엔 켜지고 밤엔 꺼져야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 켜지고 꺼지는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정작 자야 할 시간에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한 분들도 있죠. 이런 것도 몸에 켜지고 꺼지는 리듬이 흔들렸다는 단서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롱 코비드예요. 코로나를 앓고 난 뒤에 피로가 유독 오래 남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연구해보니까 바로 이 발전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치는 다 정상인데 몸만 계속 처진다면 이 발전소 쪽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로 버티잖아요. 근데 커피는요, 떨어진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는 느낌만 가려주는 거예요. 마실 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효과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처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나중에 더 크게 갚아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빌려 쓰고 이자까지 붙는 셈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발전소는 약이나 영양제 하나로 딱 켜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생활로 천천히 채워줘야 다시 힘이 돌거든요. 그럼 이 발전소 어떻게 채우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연료, 하나는 스위치예요. 연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냥 많이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발전소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꿀 때 꼭 필요한 미네랄이 따로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하고 포타슘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에너지로 잘 안 바뀝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포타슘은 채소나 과일에 많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봤었던 그 철분하고 비타민 B는 살코기, 달걀, 등푸른 생선에서 같이 챙기면 됩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낮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부담되니까 그냥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사실 몸이 피곤할수록 자꾸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햇빛도 못 보고 몸은 더 굳습니다. 아까 우리 몸에 출근 시간이 있다고 했죠? 낮에 나가서 빛을 보고 좀 움직이는 게 그 흐트러진 출근 시간에 다시 맞춰주는 스위치예요. 반대로 밤늦게까지 폰이나 모니터 불빛만 쬐고 있으면 그 리듬은 더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검사 밖의 피로는 약 하나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연료하고 스위치를 매일 조금씩 채워주는 데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만 묶어서 빠르게 답하고 갈게요. 먼저 건강검진표부터 볼게요.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따로 챙겨볼 게 있습니다. 페리틴, 비타민 D, 그리고 갑상선이에요. 건강검진 때 뭘 더 봐달라고 해요? 페리틴하고 비타민 D요. 혈당이 걱정되시면 당화혈색소까지 보시면 됩니다. 왜 따로 챙겨야 해요? 헤모글로빈이 정상이어도 철분 수치는 낮을 수 있고 비타민 D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양제부터 먹으면 안 돼요. 먼저 검사로 재보시고 부족한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안 부족한데 더 드시면 돈도 들고 몸에도 부담이 되니까요. 자도 피곤한데요. 잠의 양보다 리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낮에 빛 보고 10분 걷는 것부터 다시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그때는 영양제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질문인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피로회복제, 커피나 비타500, 바카스, 아르기닌 같은 거요. 이거 피로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저도 피곤하면 자주 사 먹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서 잠깐 기운이 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커피나 바카스처럼 카페인이 든 건 피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는 신호만 잠깐 가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빛을 또 당겨 쓰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마시기 전보다 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500이나 바카스, 아르기닌 음료처럼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성분이 든 건 어떨까요? 바카스에 든 타우린이나 따로 파는 아르기닌, 비타500의 비타민C 같은 것들이요. 이런 성분들은 원래 그게 부족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음식으로 잘 챙겨 드시는 분은 추가로 마셔도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게다가 비타500이나 바카스처럼 단맛이 강한 음료는 설탕이 꽤 들어있어서 마시고 1시간 뒤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졸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식후 졸림이랑 똑같은 원리죠. 가끔 급할 때 한 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이걸로 버티시는 거라면 피로의 진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핵심만 짚을게요. 피곤한데 건강검진은 정상이다. 사실 의지 문제도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건강검진이 안 보는 영역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일반 건강검진은 큰 병을 걸으려고 만든 거지 내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다른 검사를 보면서 나는 왜 정상인데 피곤하지 하고 혼자 자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볼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 놓친 수치, 페리틴, 비타민 D, 식후 졸림, 그리고 검사에 아예 없는 발전소. 이걸 알고 건강검진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1년 뒤 컨디션이 갈립니다. 하나만 챙기세요. 다음 건강검진 때 페리틴하고 비타민 D 추가, 이거 한번 해두면 평생 써먹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직접 해보고 출처 확인한 것만 올립니다. 이렇게 같이 가실 분은 구독해 두시면 되고요. 검사는 정상인데 몸 무거웠던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